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훌쩍 커버렸어, 함께한 기억처럼.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느새 여름 지난 가을 기다렸지. All this time. Do you want somebody like I want somebody? 날 보고 웃었지만 do you think about me now? Yeah, all the time, yeah, all the time. I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난 보고 싶어. 라따따따 울린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따따따 울린 심장. But I don't want to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은 너무 멀어서 say it out. I don't want to walk in this middle. 다 아는 건 아니어도 바라던 대로.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I want you so say it out. Not just anybody. 너를 상상했지. 항상 다 있던 처음 느낌 그대로 난 기다렸지. All this time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따따따 울린 심장. But I don't want to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I don't want to walk in this middle. 다 아는 건 아니어도 바라던 대로.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I want you so say it out. 네, 오랜만입니다.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해피 뉴 이어 엄주원입니다. 야. 주원 씨 새해 첫 어제 딩딩 프리데스크는 했지만 그쵸. 엄지 커플이 진행하는 첫 뉴스 프리데스크에서 오늘 주원 씨 텐션이 아주 좋습니다. 저도 쫙쫙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시고 우리 프리데스크부터 뉴스데스크까지 많이 네.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셔야 합니다. 네, 건강하셔야죠. 오늘 신나는 곡으로 출발했어요. 네. 서영찬님이 뉴진스 디토. 이 네. 노래 처음 들었는데. 뉴진스가 요즘 핫한 걸그룹이잖아요. 네, 진짜 핫하긴 하던데. 근데 이 서영찬님이 여기 늘 올려주시는 그 글을 봤을 때는 연배가 상당하신 것 같은데 뉴진스 노래를 또 신청하신 것 보면 알 수 없네요. 뉴진스 멤버들도 아시려나? 전 모르거든요. 저도 솔직히. 멤버들은 몰라요. 굉장히 어리다는 것만 압니다. 어리다는 것. 네. 네. 어쩔지. 네. 2023년에 푸대 결방되는 횟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와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결방을 많이 했나요? 작년에? 저희가 지난주에 쉬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월드컵도 있었고 네.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저희가
물리적으로 결방을 할 수 있는 네. 상황이 있었고, 네. 코코둥절님 누나 새해에는 입술을 꼭 바르자 하셨습니다. 제가 입술을 오늘 안 바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걸 또 바르셨는데? 기억하시네요. 네. 네. 쭌쭈닝님은 8초 멘트가 계속 아. 그리웠다고 하십니다. 네. 근데 우리 딩딩 총장님도 8초 멘트 하셨는데 그냥 네. 지장군이 그래요? 그리웠다고 하세요, 솔직하게. 지장군의 8초 멘트의 그 느낌이 좀 달랐나 보네요. 네. 이번엔 아시안 게임 때문에 결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야, 하셨네요. 이분 네. 거의 방송 관계자 아니세요? 그러니까 너무 말입니다. 잘하시는데. 용님이 전 네. 60대인데 뉴진스를 좋아합니다. 진정 하셨습니다. 뉴진스가 남녀노소 다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뉴진스가 뭐 요즘 핫하니까요. 네. 네. 지장군의 8초 멘트가 국룰입니다. 지장군의 8초 멘트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삐쳤다. 아무도 언급을 안 해. 위에 언급하세요. 제가 일부러 안 읽는 거예요. 어마나 그러니까요. 잘생겼다. 네, 잘생긴 어마나 잘생겼다 이세희님. 있었어요. 그리고 네. 아까 목소리 좋다 누구 있었는데 제가 안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언급을 제가 네, 안 하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치고 들어오지 않으면 못 합니다. 자, 그러면 텐션 올려서 낮에 눈에 띈 뉴스 보고 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새해 첫 방송날 어떤 뉴스가 시청자들의 눈을 확 사로잡았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의 국내 봤어요. 광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네, 광고가 거짓이다, 과대 광고. 과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과징금을 아직 뭐 확정된 액수는 아니라는데 잠정적으로 28억 5,200만 원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떤 부분을 거짓으로 봤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세 가지였습니다.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 내건 내용을 보고 판단했는데 먼저 주행 가능 거리입니다. 1회 완충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테슬라는 528km 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요. 섭씨 20도에서 30도의 그 상온 정도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도로도 또 특정 환경에서만 이 기온에서. 그래서 추워지면은요 주행 거리가 확 짧아져서 220km밖에 안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겨울에 어떡해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충전 성능입니다. 테슬라는 슈퍼차저로 15분 내에 최대 247km 어치를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공정위는요 이 숫자는 테슬라 전용 고급속, 초급속 충전기인 V3 이걸로만 슈퍼차지 했을 V3 슈퍼차지로만 그것도 특정 상온 조건 하에서 했을 때 실험한 성능이다. 중요한 내용을 다 뺐군요. 그렇죠. 근데 V3가 V2보다 충전 성능이 2배 이상 좋대요. 근데 이 광고를 시작했을 당시에 우리나라엔 V2밖에 없었고 V3가 설치된 것도 광고를 시작하고 1년 반 후였습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다르죠. 2년 6개월 후에 설치됐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다고 보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연료비 절감 효과. 테슬라는 앞으로 5년간 연료비 5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충전 비용을요 킬로와트 시당 136원 정도로 가정해서 산정한 거래요. 예. 근데 테슬라 슈퍼차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 상위 10개 충전 사업자의 평균 충전 요금을 공정위가 이렇게 추산을 해봤더니 테슬라가 얘기한 이 136원보다 완속일 경우는 41%, 급속일 경우는 88%나 비쌌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특례 요금제가 있었는데 이게 지난 7월에 완전히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충전 비용이 테슬라가 광고했을 때보다 약 2배나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주행거리,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 효과 다 거짓말이었다. 과장 광고다. 이러면서 작은 거짓 뭐 이렇게 조금 부풀린 게 아니라 네. 좀 논란이 될 만하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약간 이런 과장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다 최대 이렇게 했대요. 특정 조건에서만 이런 걸 다 걸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거를 하나도 얘기를 안 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테슬라가 제가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오늘 예. 시간이 앞에서 저희가 새해 인사를 하느라 조금 많이 지나가서 그렇네요. 제가 하나 더 갖고 온 거는 뉴스데스크에도 나가는 기사니까요. 그래요? 뉴스데스크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8초 후에 연말연시에 어떤 뉴스들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는지 엠보드 톱5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MBC 뉴스를 갖고 옵니다. 엠보드 톱5 엄주원 아나운서가 진행합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 MBC에서 보도한 뉴스 중에서 네. 조회수 높았던 기사 5개 추려왔는데요.
먼저 5위입니다. 어제 보도됐어요. 근데 네. 벌써 5위에 올랐고 84만 뷰 기록 중인 현인아 기자의 리포트인데 지선배는 아시겠죠? 아리백. 아리백 알죠?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기업들이 사용하는 그 전력을 다 친환경 에너지에서 생산되는 걸로 바꾸자. 그쵸. 이거 아닙니까? 네.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이 국제적인 캠페인이에요. 네. 뭐 특정 나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구글, 애플,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 네. SK 등등 국내외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걸 하겠다. 네. 그 동참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MBC가 신년을 맞아서 이 캠페인을 주도하는 그 비영리 단체가 있거든요. 네. 아리백이요. 네. 비영리 단체 이름도 아리백의 대표를 최초로 인터뷰했습니다. 자막 볼까요? 네. 원전은 아리백이 아니다. 한국이 실수하고 있다. 이렇게 네. 경고를 한 건데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앞둔 2014년이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기획하고 현재까지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 피어스 아리백 대표를 국내 최초로 저희가 만났습니다. 네. 이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 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이겠죠.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애초 목표보다 10%가량 낮춘 네. 그게 있는데 그게 실수다. 이렇게 마이크 피어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원전은 아리백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피어스는 현재 한국의 아리백 회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싶어도 뭐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걸로 재생에너지원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 이런 실정이라고 했고 네. 또 한국의 아리백 회원사는 삼성, SK뿐만이 아니라 28개 정도 됩니다. 네. 한국에서 활동 중인 다국적 회사까지 더하면 무려 70개가 넘는데요. 그렇지만 전체 사용 전력의 단 2%만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좀 한국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뭐 지금 아까 얘기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리백을 달성을 한 상황인가요? 어때요? 네, 이미 달성을 했거나 네. 뭐 재생에너지 사용 그 비중을 뭐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2030년이니까 이제 얼마 안 한 남았네요. 7년 남았네요. 네. 23년이니까 그때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겠다. 근데 아리백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부족할 경우에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조금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네. 마이크 피어스가 했고요. 네. 경고를 한 거죠. 재생에너지 건설 부지 확보 등등 뭐 어려움이 따른 건 안다. 당연하다. 그렇지만 극복을 해야 한다. 한국은 매우 중요한 순간에 있다. 네. 이런 강조점을 끝으로 인터뷰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어베러미라는 분이 친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머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잘 그쵸. 살펴봐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그래야 같아요. 되겠어요. 네. 자, 4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갈까요? 이승용 기자가 보도한 리포트가 99만 뷰, 새해 첫날 1일에 보도된 기사가 4위에 올랐습니다. 네. 야,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와. 한 명이 안 되죠 이제. 네. 0.9가 아니에요. 네. 0.8. 0.8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0.7 몇이라는 거죠. 초저출산국이 된 지 20년이 지난 건데 이젠 뭐 청년 인구까지 줄고 있는 거죠. 아이만 네, 없는 게 그렇죠. 아니라 지역에선 그나마 있는 청년들마저 다 뭐 서울 경기권으로 오니까 더 상황이 심각한데 그래서 저희 MBC가 그 인구 절벽 이 어젠다를 올 한해 집중하기로 하고 첫 기사를 내보낸 게 이 기사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승용 선임 기자가 전국 각 지역을 돌았거든요. 네. 인구 감소의 실태 짧게 보실까요? 돌아왔다. 집으로.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배경이 된 경북 군위군. 촬영 장소는 찬넌이 없이 적막합니다. 하나뿐인 종합병원은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종합병원에 들어와야 돼. 전부 대구로 나가야 되고 구미로 가야 되고. 군위에선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의 9배 가까이 됩니다. 고령화 지수 전국 1위, 인구 소멸 지수도 1위입니다. 결국 군위군은 올해 7월부터 대구시에 편입됩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지금 한 43% 정도 됩니다. 초고령화 지역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지역이고 인구는 계속 감소되어 왔었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한 1, 20년 뒤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걸로. 네, 제 지인 중에 군의 출신이 있어서 네. 고향이 어디라고요? 제가 되물었던 기억이 나요. 군의를 잘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없으니까 그만큼 이슈도 안 되고 뭐 뉴스에 나올 일도 없고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근데 뭐 군이야 작은 단위니까 그렇다 치고요. 대도시 있잖아요. 네. 울산 같은 광역시 100만이 넘거든요. 근데 울산만 해도 최근 5년 새 6만 명이 줄었대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뭐 현대로 대표되는 그 울산광역시 네. 국내 총생산도 1위, 지역 총생산 1위, 25년 연속 1위를 했대요. 1인당 생산이.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뭐 생산과 소비가 활달한데도 이렇단 말이죠. 네. 인구 절벽이 닥친 또 영남 지역 2050년까지 부산 84만 명, 대구 61만 명, 울산 29만 명, 거의 한 270만 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리포트에서도 그렇고 엄주원 아나운서가 저 리포트 보기 전에 얘기한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별 편차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심각해요. 것도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지역만 심각한 게 아닌 게 지역에서는 이제 직장이 없으니까 서울로 온단 말이죠. 네. 근데 또 서울에서는 집값 비싸고 그 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살기가 힘드니까 부모들이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아이를 좀 안 낳게 네.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합계 출산율이 1.1이 아니라 2.1이 돼야 된대요. 그 정도는 돼야지만 하는데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야 이게 21년 출산율이 0.8 하나 특히 서울은 0.6이래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안 낳는 거죠. 두 그만큼 아까 집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아이를 낳을 정도군요.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넘게 저 어릴 때부터 얘기 나온 건데 네. 아직까지 뭐 해결되기는커녕 더 그러니까. 악화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걱정이 20년 돼요. 전쯤에 그 충북의 옥천이라는 데 가서 알죠. 학교가 원래 15학급이었던 학교가 지금 3학급으로 줄었다. 뭐 이런 리포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야, 5분의 1로 줄었네요. 저 지금 이승용 선배가 한 거랑 거의 비슷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제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건 거죠. 음, 게다가 지금 뭐 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가 점점 이렇게 고령화되니까 음. 노인 빈곤율도 너무 높아지고. 수치들이 다 안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인구의 변화 속도에 음. 사회의 변화가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살률도 높아지고 청소년의 삶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런 삶의 질 관련해서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낮죠. 꼴찌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왜 안 낳을까? 뭐 젊어서도 늙어서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는 좀 이런 나라라는 비관적인 현실 때문이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댓글도 행복한 미래를 되물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안 든다. 이런 좀 비관론적인 네. 내용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참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요. 자, 아유, 3위로 갈까요? 네, 3위로 가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김준석 기자가 보도했는데 105만 뷰 기록 중이고요. 경기도 고양, 김포 이런 서울 일부 근접 지역에서 네. 비행기 소음에 놀랐다는 민원이 잇따른 거예요. 이거 북한 무인기 또 내려온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하셨겠죠. 근데 뭐 그건 아니었고 군이 미상의 항적을 포착해서 공군의 비상전력 대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전투기가 뜬 거예요. 이게 뭔지 보려고. 네. 근데 그게 뭐였는지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 경기 고양시 상공.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큰 소음이 들립니다. 인천과 서울 지역에서도 전투기 소음에 놀랐다는 제보가 잇따랐고 또다시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굉음처럼 TV 소리를 뚫고서 온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비행기가 낮게 날 때처럼 가까운 곳의 소리가 길게 났어요. 이 같은 소음은 오늘 새벽 서부 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이상 항적에 대해 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행 흔적이 레이더에 포착돼 공군 비상대기 전투기가 경기 북부와 인천 등으로 출동한 건데 확인 결과 이상 항적은 북한 무인기의 흔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보 영상 찍어주신 네. 시각이 새벽 1시쯤이에요. 새벽 근데 1시에 저런 저런 소리가 굉음이 났다는 나니까 거예요. 전쟁 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죠. 네. 전날 오후 1시쯤에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 물체를 군이 레이더로 파주에서 포착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군이 야 이거 또 북한 무인기 내려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고 공군 전투기, 육군 헬기 동원해서 추적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 3시에 강화군 성무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됐다 이런 문자도 갔어요. 네. 그러나 한 3시간 동안 탐지를 해보니까 이게 무인기가 아니고 새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조금 이 얘기를 들으면 황당하실 수는 있는데 들어보세요. 이게 통상 비행체를 탐지하는 레이더 영상에서 이와 비슷한 크기의 새떼랑 그런 무인기와 그러니까 이 구별이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네네. 말고 네. 이제 구별이 되게끔 뭐 이 과학 첨단 시설을 좀 발전시켜 나가야겠죠. 그렇죠. 네. 뭐 그 새떼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전투기가 뜰 수는 그럴 없는 수는 일 없으니까요.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인력과 장비 보강이 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근데 저 이제 북한의 무인기 침범 그리고 우리 군의 대응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예, 나왔는데 예, 예. 지난 몇 주 사이에 이게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되게 이어져 가고 논란이 있더라고요. 됐죠. 그래서 내일 정치수다에서 이 얘기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내일 코너를 홍보하면서 네. 2위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2위는 김태윤 기자의 리포트인데 141만 뷰 기록 중이고요. 아, 택시 기사와 동료 네. 여성을 살해한 정말 이기영 소식인데 이 사람이 잡힌 곳이 병원이에요. 네. 네, 병원인데 손을 치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거 당일에 새벽에 사람들이랑 싸우던 영상이 CCTV에 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해서 막 돈이 많다고 과시도 하고요. 또 사람을 너 죽일 수 있느냐? 내가 돈 주면 너 죽일 수 있어?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질문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CCTV 영상을 저희가 단독 보도했거든요. 보시죠. 네. 택시기사가 살해당한 지 닷새 뒤인 성탄절 새벽 4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식당. 파마와 염색을 하고 안경을 쓴 이기영이 젊은 남성 5명과 함께 들어와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한 명에게 건넵니다. 이기영과 남성들은 이날 처음 본 사이. 남성들은 다른 주점에 있던 자신들에게 이기영이 다가와 음식값을 대신 내주고 고기를 사주겠다며 접근했다고 말합니다. 웃는 얼굴로 다리를 꼬고 앉은 이기영은 거침없이 손짓을 하고 술을 따르며 대화를 주도합니다. 저희한테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알려줬었거든요. 전화번호 주면서 기영이 형이라고 저장해놔 이렇게 저희한테 말을 해가지고 남성들은 이날 이기영이 술자리에서 건물이 8개 있고 돈이 많은데 같이 일하겠냐고 과시하며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돈 주면 자기가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사람도 죽일 수 있냐 이러더라고요. 야, 저런 대화 후에 네. 밖으로 나갑니다. 한 식사도 오래 안 했어요. 한 30분 정도 했고 이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던 이기영이 갑자기 주먹을 날립니다. 그 남성한테. 맞은 남성이 당연히 반항을 하겠죠. 멱살을 잡아요. 이기영이 멱살을 잡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멱살을 잡은 그 남성을 머리로 박치게 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남성들이 대응하면서 또 바닥에 쓰러지고 뒤엉키고 이런 영상이 계속 나오고요. 남성들이 이상한 느낌이 드니까 이제 헤어지려고 하자 이기영이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겠다 뭐 이런 좀 말하기 힘든 표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이기영의 그 옷장에서 그쵸.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현 들어오죠. 여자친구가 네. 옷장을 열었는데 시신이 있어서 네. 신고를 한 거죠.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동선을 추적해서 식당에서 CCTV 영상을 확보했고요. 낮 12시쯤 이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하던 그 이 씨를 잡은 거죠. 네.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은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날 그 시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행패를 부린 날이 그 살인을 하고 5일 후였잖아요. 그렇죠. 25일. 네. 그리고 이기영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뭐 제보도 굉장히 네.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처음 만났는데 이기영이 고기 사줄게 해서 따라갔대요. 네. 저 사람들도 조금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 본 사람이 먹고 싶었나 보죠. 고기를 사준다고 따라가는 고기를 먹고 사람이 싶었나 있나? 보죠.
이런 댓글들이 이 영상에 많이 달렸습니다. 네. 예. 1위도 관련 1위. 뉴스 아닙니까? 네, 이거? 1위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김태용 기자가 며칠 사이 단독 보도를 2번을 했거든요. 네. 사흘 새 145만 뷰 기록 중이고, 이기영 소식인 건 비슷한데 더 충격적인 건 결혼을 했었다. 네. 자녀도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온 겁니다. 5년 전 그 결혼 상대자였던 여성의 신변을 확인하고 다행히 뭐 안전하다고 아무래도. 하네요. 네. 우선 자막부터 볼까요? 얼굴 네, 공개 이후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속보가 나와가지고 예, 예. 지난번 리포트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 나왔길래 네네네. 제가 오늘 조금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네. 지금 오늘 뭐 저희 뉴스데스크에서도 전해드리겠지만 네. 타사에서도 이기영 관련 단독 보도가 엄청 많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그 과거에 결혼했다 헤어진 적이 있다. 5년 전 결혼한 여성의 존재를 경찰 조사에서 언급한 것으로 네. 확인돼서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고요. 네. 경찰 관계자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해당 여성의 안전 여부를 확인했다. 특이사항 없다. 이렇게 전했고, 지인과도 연락이 닿았는데 네. 예전 직장 동료였대요.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 이런 증언도 나왔어요. 아들도 있었다. 첫 번째 처와 사이에 아들이 있었고, 야, 근데 그 1년 동안 그 경찰이 확인을 해봤어요. 이기영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네. 한 380여 명. 그 사람들과 모두 연락을 취했고 네. 한 10명만 아직 남았고 전부 다 연락이 됐대요. 되긴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안전한지를 확인을 한 거죠. 무섭네요. 근데 문제는 오늘 그 보도된 소식을 보니까 그 집안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택시 기사와 네. 동거녀 2명만 네.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었는데, 오늘 나온 기사로는 남성 1명, 여성 3명의 혈흔이 발견됐다. 근데 그 혈흔이 아니래요. 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래요? 여성 3명, 제가 이거 큐시트 산책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성 3명, 남성 1명의 DNA가 검출된 거예요. 그래서 DNA는 머리카락에서도 검출됐고, 그렇죠. 그래서 혈흔뿐만 아니라 혈흔에서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추가 범행이 있다는 정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뭐 말을 머리카락이 했습니다. 나왔다고 머리카락- 해서 꼭 죽은 건 그리고 아니니까요. 지금 여친도 있었으니까, 에, 에, 에. 가족도 있고 하니까 그러게요. 뭐 머리카락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혈흔 4명이 아니라 DNA 4명의 DNA였다는 걸 그렇군요.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예. 오늘 뉴스데스크에 나갈 기사를 미리 봤더니 이 김태윤 기자 지금 얘기했잖아요. 재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전처는 없었대요. 네, 전처가 근데 없었대요. 저희가 보도한 1위 기사에는 그러니까요. 결혼 사진이 나갔는데 어떻게 된 그러니까 거죠? 전처. 재혼이 아니라는 거죠. 전처는 초혼이다. 없었고요. 그리고 친구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대요. 야, 이건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망상. 전문가들이 이 씨가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고 있는, 이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리플리 하거든요. 증후군. 그런 증세를 야, 보이고 그럴 수 있는 것 있겠네요. 같다. 예. 이렇게 의견을 내놨다는데 이 소식도 뉴스데스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동거녀를 뭐 어디에 묻었다, 저기에 묻었다, 막 진술도 계속 네, 바뀌고 네. 있고, 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음주운전 전과가 4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뉴스데스크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서 오늘 또 보여드립니다. 근데 봤더니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전해서 가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고가 지금, 났죠. 그래서 음주운전 지금 누범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영이 이제 가중처벌을 우려해서 택시 기사를 그렇죠. 살해한 것이 아니냐, 이것에 추정할 수 조금 있죠. 더 예.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 블랙박스 영상도 뉴스데스크에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주 네. 자연스럽게 8초 후에 넘어갈까요? 큐시트 산책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1분 반 첫 번째 네. 소식부터 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입니다. 예. 정부가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 이 4곳을 빼고는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번에 왜 서울 전역과 그 경기 4개 지역만 남겨두고 했었죠. 규제 지역 풀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 나온 지 54일 만에 나온 추가 해제 조치. 효과가 없었나 보군요. 네, 그렇죠. 이게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막기 위한 겁니다. 지금 뭐 가격이 너무 급락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새해에도 계속될 걸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뉴스데스크 톱블록에서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는 이겁니다. 요즘 뭐 비상이 걸렸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했는데 300여 명 가운데 60여 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20%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기 체류 비자로 온
그 관광객 같은 사람들만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체류자라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온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다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국자 명단을 지자체에 넘겨서 예. 꼭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예. 문제는 이 명단을 넘기는 질병청의 시스템이 오늘 먹통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자체들이 누가 PCR 검사 대상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큰일이네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해도 중국발 이 코로나 확진자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건지 뉴스데스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시간이 다 됐네요. 됐어요. 예. 네. 자, 이 이기영. 밖에도 이기영 소식 자세한 네. 내용 뉴스데스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네. 아유 깡통주택 소식까지. 네, 깡통주택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데스크 흥미로운 기사 많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시청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